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린 조간딱풀 9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들 일단락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마 이 사건을 조만간 무혐의 처리하기 위한 그런 수순에 좀 돌입을 하는 것 같고, 국방부도 별다른 추가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야당의 일부 의원, 아주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언론도 경쟁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지만, 결국 여론전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를 일단 덮고 가는 그런 수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와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워낙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재석 감찰 무마, 일가 자녀들의 비리, 무슨 뭐 운동학원 문제, 또 뭐 사모펀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해도 일단 완전히 덮을 수는 없어서 지금 재판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도 그냥 다 털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이 추미애 장관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어도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 제1야당이 전혀 어떤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전국, 또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11개월 후에,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또 그 직후에 지방선거, 이런 데서도 과연 제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였다는 점입니다. 어제 제가 혼술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장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등장하는 사진 한 장, 그 한 장으로 추미애 재신임이 사실상 결정이 됐음을 국민에게 알렸고, 국민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공수처 발족이라는 새로운 미션까지 부여를 하는, 그러면서 일방 독주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사진이 어제 제가 설명드린 그 사진이 오늘 조간신문에 거의 주요 사진으로 다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신문 1면을 보시면 1면 톱 기사와 사진이 전부 다 어제 그 모습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권력기관장 회의 나란히 들어오고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나란히 들어오고, 노영민 실장이 그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해달라, 추미애에 힘쓸어진 문 대통령, 그렇게 돼 있고, 조선일보 오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와 동시 입장한 문, 개혁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과 들어오면서 이 조국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 검찰 개혁, 또 뭐 언론 개혁,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실제로는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몰아가려고 있는 겁니다. 당정청 합심해서 공수처 서둘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추 장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 교체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정부 여당 인사들도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한 5분부터 회의 시작했던 5분 전부터 앉아 있었는데 다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자, 회의에서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오늘 어제 회의에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근에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 모습을 보는 데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관련 참석자들 중에서 가장 선임이기 때문에 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했지만, 그 전에 회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된 그런 연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추미애 장관의 기세는 더 높아졌죠. 자, 어제 또 하나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또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그 독특한 캐릭터, 그것이 다시 또 노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아주 고압적으로 답변을 막 했죠. 고압적으로 답변하고 초선 의원을 꾸짖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아들 문제를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는 소설 쓰시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논란이 막 확산됐습니다. 소설 쓰시네. 그래서 뭐 소설가들이 또 반발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때도 이 국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다 하면서 유일하게 이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검찰 출신 김도업 야당 의원을 겨냥을 해서 어이가 없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앙일보 3면을 보시죠. 김도업 검사 계속했으면 죄 없는 이 여러 잡을 뻔했다. 상당히 크게 다뤘죠. 이 중앙일보가 왜 이렇게 크게 이 말을 다루냐 하면은 이것을 기본 인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기본 인식. 김도업 의원이 아들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검사 출신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검사를 계속했으면 죄 없는 사람도 막 갖다 잡아 넣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죄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서욱 국방부 장관과 어제 국회 법사위에 참석을 했는데 정회가 잠깐 됐을 때 서욱 국방부 장관과 거의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방송국 마이크는 꺼져 있었지만은 국회 안에 회의 시스템에 마이크는 그대로 있어서 이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서욱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김도업을 겨냥을 하고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열어잡을 것 같아. 허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기세는 이제 더 높아질 거예요. 중앙일보는 지금 보여드린 게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는 또 10이면 4이면 이런 기사도 실었습니다. 추미애 보호를 위해서 거대한 포털 사이트까지 지금 정권 차원에 막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거대 포털 사이트라면 뭐 네이버나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포털 사이트까지 좀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 아니냐, 조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네이버 출신이죠. 윤영찬 여당 의원이 이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의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낙연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연설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보다 그 야당 대표보다 더 기사를 작게 취급했다 뭐 이런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보좌관에게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을 운영하는 회사죠.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국회로 불러들여라 이거죠. 불러들여라. 이것이 문자가 공개가 돼서 좀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음의 이야기고 포털사이트 다음 이야기고 포털사이트 네이버도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2면 4이면을 보시면은 네이버도 불려 들어갔다 오셨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카카오 도로를 하세요. 불려 들어갔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여당 국회의원 중에 불려 들어갔었나요? 왜 이렇게 좀 이상한 기사 배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물을 쓰면은 뭐 문재인을 치든 뭐 누구를 치든 인물을 치면은 순서가 위에서부터 뉴스부터 나옵니다. 뉴스, 그 다음에 실시간, 이미지 이렇게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 것만 그 네이버에서 한때 뉴스가 뒤로 싹 빠져서 추미애 관련 뉴스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의혹입니다. 이 의혹인데 추미애 검색 뉴스 안 보인다. 이 의혹이 있었는데 네이버는 어떤 공백 처리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 해명이 공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김건식 경남대 교수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까지 과연 여론전에 동원이 되느냐, 그래서 행포를 부리느냐, 국민 여론을 조작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론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리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당을 비상시국에서 건지라고 비대위원장을 맡겼는데 오히려 당을 좀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전에 뭐 보수라는 말 쓰지 마라 해서 뭐 이념 정체성이 혼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본인이 마치 자기 대권을 노리는 것처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이것은 뭐 김종인의 개인의 지론이죠. 개인의 지론이고 40년 동안 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을 오고 가면서 5번이나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이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 야당 안에서, 보수 정당 안에서 논란을 일으키는데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중심에 서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그 기업규제 3법,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이 대기업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이 기업규제 3법을 민주당이, 여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서 너무 나가는 자클릭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발이 나오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반대 의견, 당내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묵살을 하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의 이 기업규제 3법 찬성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인물은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인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뭐 경제학자 출신이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전문가죠. 그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현 비대위원장 김종인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데,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김병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는데, 김종인의 날 세운 김병준, 경제민주화 제대로 공부한 것 맞나? 경제민주화 하는 김종인을 직격 공격을 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기는 한 거냐? 이 기업을 규제하는 이 3법에 찬성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공부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규제 3법을 작심 비판했다. 그리고 기업규제 3법은 국가 권력만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야당이 안 따지면 움츠러든 기업들은 어떻게 숨쉬고 살겠나? 야당이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인이 안 따지니까 기업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법안 찬성하는 건 자기 철학이지 당의 철학엔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 철학이지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당의 철학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옆에 기사를 보시면 김종인의 고집해서 법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김종인의 고집, 법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뭐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당내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 이원수가 많으니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묵살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당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당내에, 이것도 아주 소수의 언론이 아닙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그것을 묵살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기업 쪽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매일경제신문은 오늘 일면 톱에서 기업 쪽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기업은 생사 발버둥 치는데 정치는 뭐 하나?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입니다. 지금 이 기업규제 3법 때문에 기업은 생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기는 어려운데 이 법안까지 처리가 되면은 더 옥죄게 되는데, 정치권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한쪽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쪽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해야 될 쪽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소속, 본인의 소신, 당의 철학이 아니고 본인의 철학 가지고 찬성한다고 밀어붙이니 정치가 뭐 하는 거냐? 이것은 박용만 상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경제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자기 정치, 누가 지금 자기 정치를 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야당 사람들도 지리멸렬하고 공경에 처하고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제 해명을 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요. 어제 모처럼 한교안, 나경원, 한때 당대표, 원내대표를 했던 두 사람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패스트트랙 때 고발당한 사건이죠. 패스트트랙 전국 때.
자, 특혜수주 2억 박덕흠은 물타기 이렇게 반발을 하지만은 야당 내부는 고심이 많다. 동아일보 사임은 기사입니다. 윗기사고 아랫기사는 한교안, 나경원 어제 법정에 특검판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죠. 어제 현직 야당 의원 27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여당의 페이스에 지금 모두 말려 들어가는, 정권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 진보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을 맞아서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똘똘 뭉치면서 여러 가지 뭐 억지 논리를 갖다 세우든 어쨌든 이 이벤트를 하든 같이 입장을 하는 이벤트를 하든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어떤 시나리오를 짜는 모습인데, 보수 야당은 지금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비대위원장 김종인 리스크에 걸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당 색깔 하나도 지금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죠. 당 색깔을 뭐 보수뿐이 아니고 중도 진보까지 어우른다고 해서 세 가지 색깔을 갖다가 넣는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되는 그런 진보 정권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22일 조간 딱 풀렸습니다.